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이제 수학 플러스 러닝 리뉴얼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혜주라고 하고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딱 풀리는 수학 가맹점 원장님들이 여기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딱 풀리는 수학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2월 1일에 일괄적으로 오픈이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오늘 교육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원이랑 다르게 딱 풀리는 수학은 2월 1일에 오픈이 된다는 점. 그 전까지는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리뉴얼 사이트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2월 1일부터 리뉴얼된 사이트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작년 12월 28일 목요일이었어요. 작년 12월 28일에 수학 플러스 러닝이 리뉴얼 사이트로 새롭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 12월 동안 2주일 동안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그 교육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한번 보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이제 처음 접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됐던 내용과 이제 교육 내용은 조금 비슷한데요. 오늘 더 이제 실제 사이트를 보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더 세세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사이트를 보기 전에 저희 수학 플러스 러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키포인트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리뉴얼된 수학 플러스 러닝은 직관적이다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화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이 기존 수학 플러스 러닝 사이트에서 우리 실시간 학습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 사이트를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정답률은 어떻게 되는지, 또 오답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고 계셨어요. 이 실시간 학습 현황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수업 목록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요, 실시간 학습 현황이라는 페이지랑 수업 목록이라는 페이지랑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로, 두 개의 메뉴로 나누어서 수업을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이 부분이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조금 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요. 그렇지만 우리 메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거나 번거로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한 가지 메뉴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리뉴얼된 사이트 수학 플러스 러닝이에요. 리뉴얼된 사이트이고요. 우리 실시간 수업 현황과 수업 목록이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학습 현황과 수업 목록이 실시간 이 수업 현황이라는 메뉴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처럼 메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번거롭게 이제 옮겨 다니실 필요 없이 한 가지 메뉴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설된 수업들의 목록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한 페이지에서 모든 학습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업을 개설을 하면요. 이렇게 수업 목록에 개설된 수업이 뜰 거예요. 이 수업이 뜨면 학생 수는 몇 명인지 학생 수 배정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교재라고 해서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기존의 공통학습지라는 그 출력물, 공통학습지라는 이름으로 출력물을 활용하셨던 우리 원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 출력물도 여기서 출력을 하실 수 있고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답률이 어떤지, 오답 문제는 몇 문제이고, 클리닉 출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 수업 운영부터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이 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메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 원장님들은 수업 개설 이후에는 이 페이지만 계속 켜두시고, 새로 고침만 해주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우리 기존 수플러 사이트에서 학생 화면을 지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화면도 이제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는 학생 화면이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수학 수업과 평가, 그리고 학습지까지 총 3가지 메뉴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려면 수업을 클릭해야 했고요. 평가는 평가, 학습지를 하려면 학습지를 클릭을 해야 됐어요. 메뉴가 3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답 클리닉이라는 버튼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오답 클리닉이라는 버튼이 이런 식으로 수업이 여러 개가 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오답 클리닉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개의 수업에 대한 그 클리닉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각 수업마다 이제 클릭해서 클리닉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오답 클리닉이 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여러 수업에 대한 클리닉들이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리뉴얼된 사이트의 학생 화면입니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우선 제가 펜을 쓸게요. 우선 수업과 평가 이렇게 크게 2가지 메뉴로 축소가 되었어요. 기존에는 학습지라는 메뉴도 같이 있어서 총 3가지 메뉴였는데요. 이제는 2가지 메뉴로 크게 직관적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업 목록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좀 더 심플하고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수업마다 이렇게 도전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업마다 내가 이 수업에 들어가려면 도전 버튼을 누르면 되는구나 라고 아이들이 그냥 바로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조금 변경을 해두었고요. 각 학습마다 이렇게 AI 클리닉이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오답 AI 클리닉이라는 통합된 버튼 한 가지만 있었어요. 각 수업마다 클리닉 버튼이 없었고 통합된 버튼만 있었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각 수업마다 클리닉 버튼이 생겨서 원장님께서 이 수업에 대한 클리닉을 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클리닉 버튼이 바로 활성화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 통합된 클리닉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굳이 헷갈리게 찾을 필요 없이 각 수업에 대한 클리닉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리뉴얼되면서 명칭이 변경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은 동일한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에서 리뉴얼되면서 명칭 변경된 게 있어서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공통학습지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존 수플로 사용하셨던 원장님들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출력물 형태로 오프라인 학습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통학습지라는 이름이 교재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기능은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학습지라고 해서 이거는 사용하셨던 원장님도 계시고 사용하지 않으셨던 원장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 수업 연구실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보충학습지라는 이름으로 학습지가 올라가 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기능이 그대로 빠른 학습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진단평가, 소단원평가, 대단원평가, 성취도평가. 이렇게 4가지의 평가들은요, 빠른 평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학원평가라는 기능.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문제 직접 추가하고 삭제했던 그 기능들이 있었죠. 그 기능이 내평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됐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통학습지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 보라색 버튼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공통학습지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 기능이 이렇게 교재라는 이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제공되고 있고요. 기존의 문제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재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변경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충학습지라는 이름 기능이 있었습니다. 수업 연구실에 기존에 들어가면요. 보충학습지라는 이 메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빠른 학습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과 제공되는 문제들이나 기능들은 동일하고요. 이름만 빠른 학습지로 변경이 되어서 혹시 이 기능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빠른 학습지라는 메뉴를 찾아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단평가, 소단원평가, 대단원평가, 성취도평가 이렇게 네 가지 평가들이 우리 플러스 평가라는 대메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평가들은 우리 빠른 평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왜 빠른 평가냐면요. 저희가 다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는 평가들이었어요. 이 네 가지 평가들이. 그래서 저희가 업로드 해드린 걸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출력 버튼만 눌러서 활용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직접 문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뭐 문제를 직접 검토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출력만 하시면 되는 평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평가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학원평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학원평가라는 기능이 그대로 옮겨졌고요. 내평가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 평가를 사용하셨던 원장님들께서는 우리 리뉴얼 사이트 접속하실 때에 평가를 누르시고 내 평가 출제를 해주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통학습지는 교재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보충학습지라는 이름은 빠른학습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 소단평가, 대단원평가, 성취도평가 이렇게 네 가지 평가들은 빠른평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학원평가라는 기능은 내평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네 가지 명칭이 변경된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원장님들께서는 리뉴얼 사이트에서도 이 기능을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빠르고 쉽다인데요. 더 빠르고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존 수플러도요, 빠르고 쉬웠어요. 빠르고 쉬웠고 간편했는데요. 이제 리뉴얼 되면서 더 빨라졌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좀 한눈에 보기에,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시기에 좀 더 쉬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수업을 개설을 할 때, 기존에는 수업 개설을 한번 할 때 8번 정도의 클릭 수를 거쳐야 했습니다. 8번 정도를 클릭을 해야 우리 원장님들께서 수업을 개설하실 수 있었어요.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리뉴얼 되고 나서는 4번 정도 클릭을 하게 되면 수업 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이따가 사이트 시연할 때 자세히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굉장히 한눈에 보기에 간편해졌고요. 클릭 수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다 세팅되어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업 개설할 때 클릭 수가 좀 더 간편해졌다, 축소되었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빠르고 쉬워졌는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시기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레벨별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AI 코스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기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학 플러스 러닝 리뉴얼 사이트에서는요. 리뉴얼 사이트에서는 코스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탑재된 코스웨어가 뭐냐면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기존처럼 수준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문제 유형을 선택하든지 하나하나 다 선택하는 번거로움 없이 학습 유형만 잘 선택을 해주시면 그러면 선행이든지 진도든지 시험 대비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세팅된 커리큘럼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을 선택을 하시면요. 선행에 맞는 그 문제와 난이도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 진도를 누르게 되면 진도 학습에 맞는 이 난이도와 그리고 문제 수, 문제 유형들이 선택이 됩니다. 시험 대비도 마찬가지예요. 각 상황에 맞는, 각 학습 유형에 맞는 그 커리큘럼을 저희가 안에 다 세팅을 해두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좀 세세하게 기존처럼 이제 수업 개설을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요. 간편하게 수업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스웨어를 탑재해 두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기별로 코스웨어를 탑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년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학년별로도 코스웨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레벨별로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기존에 수업 개설할 때에는 우리 파란색 카드 기억나시죠? 수준별 수업 혹은 영역별 수업. 이 파란색 카드를 선택을 했을 때에만 우리 난이도를 1부터 4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수업 개설하실 때 이렇게 학습 유형만 선택을 해주시면 교재 수준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세세하게 설정을 하고 싶은 우리 원장님들을 위해서 자율학습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율학습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난이도가 1부터 6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보여지고 있어요. 1부터 6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는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설정이 가능했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세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원장님들께서는 기존의 레벨과 어떻게 매칭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의 레벨 1과 레벨 2가 레벨 1이라고 이렇게 매칭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 레벨 3과 4는 이렇게 기존의 레벨 2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난이도는 레벨 3, 6번 난이도는 레벨 4.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원장님들께서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리뉴얼 사이트에서도 이제 수업을 개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평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가도 코스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우선 평가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평가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평가는 기존의 학원평가라는 거에서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평가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거기서 수준별로 개설을 할지 네, 수준별로 개설할지 영역별로 개설을 할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평가가 리뉴얼 되면서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문제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문제까지만 이제 출제를 하실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최대 30문제였는데요. 이제 리뉴얼 되면서
지금 이제 제가 동그라미 그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150문제까지, 최대 150문제까지 출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난이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상중하로만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에 뭐 10문제, 중에 뭐 5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수 배치하는 정도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일단 난이도가 1번부터 9번까지 세분화가 되었고요. 각 난이도별로 원하는 그 문제 수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 난이도를 5문제를 놓고 5번 난이도를 뭐 6문제를 놓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가능하시고요. 1부터 9번까지 전체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원하는 난이도 선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균등 분할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선택한 난이도에 대해서 이렇게 10문제, 10문제, 10문제 문제수를 똑같이 나누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세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더 편리하게, 간편하게 여러 버튼 누르지 않고 사용을 하시려면 균등 분할 버튼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따가 사이트 시연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수업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평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요, 이렇게 수업을 하나를 개설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수업 평가가 쭈르르르 딸려왔어요. 이렇게. 소단원 평가, 뭐 수업에 따라서 중단원 평가나 대단원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평가들이 수업 개설만 하면 자동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단원 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단원에 대해서 평가를 활용하지 않는 학원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시하지 않을 평가는 학생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니즈를 반영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리뉴얼된 스플러 사이트 화면이고요. 우리 평가 출제라는 곳에 들어가면 수업평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수업평가에서 원하시는 이제 학생들에게 출제를 원하시는 평가들만 선택해서 출제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업 개설을 하고 나서 수업 평가라는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 개설되어 있는 수업들만 목록에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소단원 평가, 뭐 중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 이런 식으로 원하는 평가만 선택해서 출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아진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이제 원장님들께서 내가 이제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평가만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 개의 평가, 어지럽게 이제 자기가 보지도 않을 거 어지럽게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실제 풀어야 되는 평가들만 확인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조금 더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빠른 평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빠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소단원 평가나 대단원 평가나 뭐 진단 평가,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 모의고사와 테스트성 기출문제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평가 종류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눌러보시면 이제 그 출제를 원하시는 문제가 뜨게 될 거고,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그대로 기존처럼 출력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앞에 소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소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기존의 스폴러에서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셨던 원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수업 평가에 나오는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 평가는 내가 개설한 수업에 대해서만 출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개설한 수업들만 여기 이렇게 목록에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하기를 누르면 학생들 그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빠른 평가에 있는 건 우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모든 학생들에 대한 평가 콘텐츠가 여기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개설을 하지 않아도 수업 개설을 하지 않은 학년이나 개설하지 않은 수업이더라도 여기서 원하는 평가를 확인해서 네,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대신 여기서 출력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점 이제 기억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포인트는요. 정확하고 편리하다입니다. 우리 리뉴얼 되면서 수플러 사이트가 기존보다 굉장히 더 정확해졌고요. 여러 면에서 정확해졌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해진 건 학생들이나 원장님들이나 모두 동일해요. 자, 먼저 우리 오답 클리닉, AI 클리닉 메뉴 있었죠? 그 클리닉이 우선 실시간 수업 현황이라는 페이지에 오시면요. 수업별로 그리고 학생별로 클리닉 출제가 가능해요. 자, 수업에 대해서 전체 클리닉 출제를 하실 수 있고요. 우리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배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학생에 대한 클리닉도 출제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과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클리닉 출제, 이거는 이제 일괄 출제 버튼이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든 아니면 이걸 누르든 어떤 출제 버튼을 누르든 간에 이 팝업이 뜨게 될 거예요. 기존 사이트에서는 우리 클리닉 출제를 하시게 되면 뭐 유형별로 오답 한 문제, 유형별로 쌍둥이 한 문제, 유형별로 오답 하나 쌍둥이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 줄글 형태로 그냥 글자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헷갈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미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풀었던 그 해당 한 유형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서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형별로 오답 한 문제만 보여줄 건지,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을 때 유형별로 쌍둥이 문제만 보여줄 건지, 혹은 오답 하나, 쌍둥이 하나 보여줄 건지,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빨간색, 빨간색 X는 오답 문제고, 초록색 X는 쌍둥이 문제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성취도도 자동으로는 아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 아, 나는 보라색이랑 빨간색 성취도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클린이 출제하고 싶어 하시면 이것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뭐 날개 유형까지도 같이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날개 선택해서 출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성취도에 대한 문제들만 출제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가를 진행하면 평가도 당연히 틀린 문제가 있겠죠. 그럼 평가 문제도 당연히 오답 클리닉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보이시는 거는 우리 학생들 화면인데요. 학생 화면에서 우리 수업과 평가 이렇게 두 가지 메뉴로 간소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 메뉴에 들어오시면 평가를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틀린 문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클리닉도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평가에 들어와도 내가 풀었던 평가와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한 클리닉을 바로 직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우리 어떻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리뉴얼된 사이트가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 이제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이트 지금 다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에서 우리 어떻게 학습 진행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존에는 어, 기존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우리 이제 수학 학습 사이트 여기 버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우리 리뉴얼 되면서 이렇게 그냥 로그인 바로 할 수 있는 바로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계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우리 기존 수강권이 있으신 기존 스쿨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도요. 지금 현재 무료 체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존 아이디로 그대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 리뉴얼 사이트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교육 종료된 다음에 이제 기존 그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디로 로그인 한번 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강권이 있으실 경우에는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요. 가장 먼저 수업 목록이라는 페이지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요. 우리 아까 이 수업 목록이랑 실시간 수업 현황이 합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시간 수업 현황 이 페이지에서 수업이 어떻게 개설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다들 처음이실 거니까 수업 개설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업 개설 화면에 들어오면 기존에는 우리 그 수업 카드 를 이제 색깔별로 수업 카드가 띄워져 있고 수업 카드를 선택해야 수업 개설하는 화면으로 들어와 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 카드를 이제 선택하지 않으셔도 그냥 수업 개설 화면으로 자동으로 들어와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교재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교재 종류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 교재의 수준별 수업은 기존의 그 파란색 수준별 학습 카드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역별 학습은 그 영역별 학습 카드, 파란색 카드와 동일하고 교과서 그리고 시중교재 이렇게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과서 시중교재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기존이랑 동일하게 저희 교과서는 전종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 시중교재도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그 교재들을 그대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개설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역별 그 수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습 영역별로 수업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해요. 저는 한번 수준별 이 수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습 유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AI 코스웨어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학습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선행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진도와 시험 대비 선택하면 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다른 점이 있어요. 진도와 시험 대비는 교재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선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아이들이 이 단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처음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학습이라고 판단을 해서 난이도 버튼은 따로 없고요. 난이도를 설정하고 싶으시면 진도 수업으로 개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자율학습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학생들의 난이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쪼개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난이도 그 레벨 1, 기존 난이도 레벨 2, 기존 난이도 레벨 3, 4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기능인데요. 우리 수업을 개설을 하게 되면 그 깃발 아이콘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어요.
깃발 아이콘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전체 문제를 다 수업을 개설할 거야 라고 하면 모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필수 문제만 수업을 개설하고 싶어 라고 할 경우에는 필수 선택해 주시면 모두보다는 문제 수가 조금 더 줄어들겠죠. 계산력 문제만 보게 하고 싶어 라고 할 경우에는 계산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개설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 고등 같은 경우에는 고등을 선택하게 되면 기출이라는 버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등 기출만 선택을 해서 수업을 개설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기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업 개설하신 후에 나중에 뭐 기출 유형만 선택해서 학습지를 인쇄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진도로 넘어오면요. 진도 학습, 그리고 시험 대비 학습, 자율학습 동일한데요. 네, 동일한데 학습량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존의 학원 관리 페이지에서 쌍둥이 문제를 몇 문제까지 풀게 할 거냐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학습량을 설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설정을 할 경우에는 개설되어 있는 모든 수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제는 수업 개설할 때 학습량을 설정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량을 조절을 해주시면요. 이 해당 수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각 수업에 대해서 학습량을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변경을 해두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대는 2문제씩 3번, 그러니까 최대는 6문제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한번 개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를 누르면요. 우리 단원 선택이라는 메뉴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건 기존과 동일하게 원하는 단원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지 않는 수단원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빼는 것도 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출제하는 개설하는 수업의 유형수가 몇 개이다라는 걸 바로 위에서 숫자로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띄워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단원 선택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수업 기간 기준처럼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수업명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개념 강의 포함할 건지 미포함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이전에 출제된 문제 포함할 건지 미포함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겹치지 않게 하려면 미포함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가 기존에 공통학습지라는 그 기능에서 명칭만 변경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재를 어떻게 세팅할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공통학습지, 기존의 공통학습지 출력할 때 맨 위에 그 개념 요약본을 포함을 할 건지, 혹은 문제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페이지 연결할 건지, 그건 인쇄할 때 의미하는 거고요. 대표 유형 문제 포함할 건지,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해설까지 띄워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기존과 동일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개설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개설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업 개설하는 동안 굉장히 클릭 수를 많이 누르지 않았어요. 한번 이제 뭐 진도 할 건지 시험 대비 할 건지 이런 것만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요. 클릭 수를 진짜 한 4-5번 만에 수업을 개설할 수 있게 변화가 된 거 같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개설을 하게 되면 수업 개설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어떤 거 안 했을까요? ？ 안 했을까요?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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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혹시 답을 알고 계시면 채팅창으로 막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업 개설을 했는데요.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맞아요. 학생 배정을 안 했어요. 학생 배정을 어디서 하냐면요. 기존에는 수업 개설하는 그 프로세스 안에 학생 배정하는 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업 개설을 한 다음에 추후에 학생을 배정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지금 제가 개설한 이 수업 바로 옆에 학생 수 선택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기존처럼 동일하게 학생들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배정을 수업 개설 완료된 후에 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배정하면 바로 밑에 자, 여기서 이 화살표 버튼 보이시죠?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학생들, 배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뚜루룩 뜨게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업 현황이 있으면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진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정답률이 몇 퍼센트인지, 오답 클리닉 출제를 하는 문제는 몇 문제인지,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오답 문제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보셨던 내용들을 이 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학생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학생 화면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 화면 가장 메인 페이지이고요. 우리 학생들의 메뉴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오늘의 챌린지, 스스로 유형 학습, 동영상 강의, 오답 노트 이렇게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화면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은 리뉴얼 사이트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더라도 크게 변화 없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챌린지에서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배정해준 수업만 뜨게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배정되어 있는 수업들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수업에 들어가려면 도전 버튼을 눌러주시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기존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학습률과 정답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처럼 개념 강의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학습을 할 때에는요. 깃발 아이콘을 누르게 되고 도전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 입력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정답 나오면서 이제 성취도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우리 프리보기 버튼은 지금 선생님 계정으로 제가 접속했기 때문에 보이는 버튼이에요. 선생님들께서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버튼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에는 이 버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기존처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네. 그리고 다시 선생님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요.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주시면 진행률과 정답률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오답 클리닉, 지금 두 문제 틀려서 오답 클리닉 두 문제 출제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출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선 어떤 기간에 해당하는 클리닉을 출제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요. 성취도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빨간색에 해당하는 것만 클릭 출제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초록색까지, 우수 아이콘까지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클리닉 스타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 문제, 혹은 쌍둥이 문제, 혹은 세트로 이렇게 선택해서 출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출제를 누르게 되면 기존처럼 동일한 화면 보실 수 있고요. 인쇄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인쇄를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클리닉을 진행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창을 그냥 닫아주시면 되고요. 학생 화면에 들어가서 학생 화면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클리닉이 출제되었을 경우에는 클리닉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클리닉을 누르게 되면 학생들이 학습 버튼을 눌러서 온라인으로 오답 클리닉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요. 음, 제가 기존 사이트를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오답 클리닉 부분이 좀 하나로 간편하게 통합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원장님들께서 질문이 조금 있으셨어요. 우리 이렇게 수업을 하나를 개설을 했을 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답 클리닉을 출제하시려면 실시간 학습 현황에서 오답 클리닉을 출제를 해주실 수도 있었죠. 여기서 오답 클리닉을 출제해 주실 수도 있었고, 혹은 음, 데이터 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성취도 아이콘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원하는 유형만, 원하는 문제만 선택해서 오답 AI 클리닉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이렇게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보충 수업을 개설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오답 클리닉을 출제를 해주고 계셨을 텐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으니까 다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기능을 오답 클리닉이라는 기능 하나로 통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뭐 오답 클리닉을 출제할 건지 보충 수업을 출제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답 클리닉만 잘 출제를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장님들께서도 수업 목록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에 대해서 클리닉 목록 들어가시면 학생들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업 목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빠른 학습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른 학습지 클릭을 하면요. 초, 중, 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등인지 중등인지 고등인지에 따라서 그 제공되는 학습지 종류들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보충학습지라는 기능과 동일하게 동일한 학습지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원장님이 계시다면 한번 살펴보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가 출제 먼저 들어왔고요. 평가를 출제할 때 우리 내평가, 수업평가, 빠른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평가는 내가 직접 출제하는 거. 우리 학원평가랑 동일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업평가는 지금 개설되어 있는 수업에 대한 평가들을 출제하는 거. 빠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로드해드리는 모든 평가들을 여기서 확인하시고 출력하실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평가에서 수준별 선택해 주시면 우리 난이도별로 그 문제 수를 조절해서 평가를 출제해 주실 수 있어요. 학년 선택해 주시고요. 교과서,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스콜라 전체를 선택하면 그냥 교과서나 교재 구분 없이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제공해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교과서나 시중교재를 선택하게 되면 특정 교과서의 쌍둥이 문제 혹은 시중교재, 특정 교과서의 쌍둥이 문제, 특정 교재의 쌍둥이 문제를 출제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지금 살짝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과서랑 교재를 중복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교과서만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교재만 여러 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기존에는 딱 교과서든지 교재든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고 그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중복 선택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으니까요. 이 기능을 좀 잘 활용해서 평가 출제를 학생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원 선택 기준이랑 동일하게 해주시고 원하지 않는 단원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게 여기서 문제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수를 최대 150문제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데 난이도별로 문제수가 약간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60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난이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 난이도는 전체를 빼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2랑 중3, 상만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지금 선택된 난이도들 중에서도요. 음, 이렇게 자유자재로 문제수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실 일은 없으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 분할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각 난이도별로 문제가 균등하게 분할이 자동으로 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균등 분할, 문제수만 설정해 주신 다음에 균등 분할을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문제수가 배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난이도를 빼더라도 선택된 난이도에서도 균등 분할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두 문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난이도별로. 하지만 문제가 동일하게, 균등하게 분할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기능이 크게 변화된 부분이니까요. 여기를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 형태 선택하는 거, 뭐 유형 선택하는 거, 문제 순서를 섞는 거, 기존이랑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어요. 평가명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기존에 팝업 창이 뜨면서 문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했어요. 기존에도 가능했는데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변경이 되었어요. 우선은 일단은 문제별로 이렇게 위에, 오른쪽 위에 난이도, 레벨 몇 번에 대한 문제인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쌍둥이 문제를 출제하고 싶으시면 쌍둥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쌍둥이 문제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문제들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유사 문제도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실 수 있어요. 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사도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쌍둥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숫자만 바뀌었죠, 지금? 숫자만 바뀐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유사 문제는 지금 선택한 해당 소단원에 대한 그 관련 개념에 대한 문제들이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교재들을 여러 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어떤 교재에 대한 문제인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쓰레기통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단원을 직접 선택해서요. 난이도도 선택하고 이렇게 원하는 문제들, 문제 바구니라고 기존에 불렀는데요. 이 문제 바구니에 있는 문제들을 추가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 출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출제 완료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출제 완료가 되는 거고요. 출제된 평가는 평가 목록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인쇄를 하고 싶으시면 인쇄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학생들 배정해야 된다고 했죠. 수업과 동일하게 평가도 출제한 이후에 학생들을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 0명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학생들 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네, 이렇게 배정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평가를 응시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응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학생 화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 화면에 들어갔고요. 학생 화면에서 우리 평가를 볼 거기 때문에 평가라는 메뉴에 들어오면 지금 출제한 그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 형태로 보고 싶으면 평가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응시를 하고 싶으시면 응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클리닉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응시 기록을 남기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평가에서 학생별로 가- 학생별로 어떻게 응시했는지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평가별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0점 맞았고, 한 문제 맞았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내 평가 출제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수업 평가랑 빠른 평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업 평가는 아까 개설되어 있는 수업에 대한 평가들만 출제하는 버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제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으로 4개의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소단원 평가 클릭하게 되면 일단은 문제수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5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문제수 조절하실 수 있고, 그리고 평가 기간과 문제 형태, 문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출제가 완료가 되어요. 자, 지금 제가 1단원, 그 소인수분해라는 대단원을 선택해서 수업을 개설을 했어요. 이 수업을. 그러면 거기 안에 딸려있는 소단원이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전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학생들에게 보여질 평가들만 이제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 최대 공약수 구하기라는 소단원에 대해서 학생을 배정해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하기 지금 2명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2명의 학생들은 선생님처럼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해당하는 평가 한 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다시 학생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학생 화면으로 들어와서 평가를 눌렀습니다. 여기 이렇게 최대 공약수 구하기 방금 제가 출제했던 학생 배정했던 소단원 평가가 여기 이렇게 뜨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응시는 똑같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클리닉도 바로 옆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평가에 들어오면 내가 풀어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배정해 주신 평가만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기존처럼 평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이제 푸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평가 메뉴에 들어오면 내가 딱 풀어야 되는 평가들만 보이는 거니까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해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요, 원장님들께서도 이 평가 출제하시는 거에 처음이라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출제하시는 거에 이제 한 번만 몇 번만 적응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평가만 이제 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평가, 네, 이렇게. 원하는 평가만 선택해서 학생들 배정해 주시면 됩니다. 출제되어 있는 평가들은 평가 목록에 들어가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평가명을 클릭하면 여기서 학생들 해당 평가에 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 평가가 필요할 때에는 학생들을 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가 출제에서 다시 빠른 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빠른 평가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업로드해드리는 평가들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고 소단원 평가랑 대단원 평가는 저희 학년만 선택하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단원은 중고등, 대단원은 초중고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고등 모의고사라고 기존 사이트에서 기존 사이트에 우리 고등학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수업 연구실이라는 메뉴에 그 모의고사 클리닉이라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 학생들 대상으로 모의고사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빠른 평가에 들어오시면 고등 모의고사라는 버튼이 있어서 기존과 동일하게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초중등에 대해서 테스트 기출문제, 그리고 진단평가, 시험 대비 평가 이렇게 저희가 다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요. 체크해서 필요하신 것만 다운로드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 교육 종료되시고 한번 들어가 보셔서 체험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가 보셔서 아, 이런 평가들이 있구나.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이트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메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습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학습 관리 메뉴에 보시면 일단은 학습 현황, 이거 기준이랑 동일해요. 우리 학생들이 한 달 동안 학습한 현황, 일주일 동안 학습한 현황, 이렇게 학습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성취도 몇 개 받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도 동영상 강의 학생이 들은 게 있으면 동영상 강의 시청 이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기존과 동일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취도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제 6학년 정혜주라는 학생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학습한 이력이 있으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 성취도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학생들이 답안을 잘못 입력해서 성취도가 잘못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맞춤 문제인데 뭐 이제 틀려가지고 빨간색이나 보라색이 나왔을 때 이런 경우 있죠. 특히 초등학교 친구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변경할 성취도를 선택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는 기능이고요. 기존에도 있었던 기능이에요. 그리고 오답노트 클리닉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틀린 문제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 서버에 그 틀린 문제들 오답노트를 출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단원별로 선택하고 기간 그리고 학년, 학습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음, 단원을 체크해서 그 틀린 문제, 어떤 학생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제공해 주실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학생이 지금 학습 이력이 있어서 이 학생이 뜨는 것 같아요.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 학생에 대한 오답 노트 문제들이 오답 노트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지부터 해서 오답 노트를 출력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우리 학생 화면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학생들도 방금처럼 선생님께서 그 오답노트를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학생들도 오답노트라는 버튼을 눌러서 스스로 만들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출력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대면이가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원장님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수업, 평가, 학습, 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메뉴를 살펴봤어요. 기존에는 다섯 가지 메뉴로 뭐 연구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세 가지 메뉴로 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간편화된 거를 같이 함께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기존 수업플러스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크게 맨 위에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전환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리고 쭉 내려주시면 이렇게 전환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혹은 체험을 하고 싶을 때에는 신규 사이트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체험하고 싶을 때에는 신규 사이트 확인 눌러주셔서 지금 신규 사이트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기존의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을 하실 때에는 잠시만요. 전환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전원에 대한 안내문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전환 신청을 하시면 다음 날로 딱 넘어가면 이 길 0시부터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오늘 전환을 하게 되면 내일 00시가 되자마자 바로 사이트가 전환이 되게 되고요. 전환한 다음에 1월 28일까지는 기존 사이트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는데 기존 사이트에 우리 뭐 수업 개설해 두고 뭐 평가 출제해 두고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종합보고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했다, 학습 이력 정도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수강권이 있는 원장님들 중에서 수업이 아직 덜 끝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꼭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고 평가도 진행하시던 거 꼭 마무리해 주시고 전환 신청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다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사이트에서 보고서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수업 개설되었던 거, 수업 목록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 신청하실 때에는 내가 이거 수업 목록 같은 거 다 마무리가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꼭 마무리해 주시고 전환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신규 사이트로 전환을 했을 때 학원 정보, 학생들이 등록했던 학생 등록 정보, 그리고 선생님 정보 이런 거는 자동으로 넘어가니까요. 새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연동되지 않는 정보가 중요하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개설하셨던 거, 평가 출제하셨던 거, 문제 의뢰, 학습지 만드셨던 거 이런 거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학습 이력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기존의 사이트에서 좀 다운로드 하셔야 될 거 다운로드 미리 하시고 마무리 하셔야 될 거 미리 마무리 하시면서 정리하신 다음에 꼭 전환하시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꼭 마무리 해주시고 전환해 주세요. 그리고 전환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보고서를 기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신규 사이트만 볼 수 있어요. 기존 사이트에 접속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휴대폰 최적화 사이트는 3월 말 정도에 오픈된다고 해요. 이 부분을 전환 신청하실 때 꼭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 동의합니다 버튼 눌러주셔서 전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팝업이 뜨고 있어요.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니까요. 꼭 읽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고 확인해서 전환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팝업이 뜨면은 전환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된 겁니다.